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수업은 10주차 10주차 1교시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10주차 1교시 수업은 이 동영상 수업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여러분들하고 대면 만나서 나머지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죠. 그죠? 소통의 두 번째 주제가 복덕방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복덕방은 조금 그죠? 시대적으로 좀 오래된 시대죠. 그래서 1900 몇 년도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에서 좀 나오고 하여튼 좀 그죠? 오래된 시대지만은 이게서 고민하는 현상이 그죠? 지금 똑같은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소통을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1904년이죠.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저도 좀 오래된 생각이죠. 190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이태준은 1925년 조선문단에 오목녀가 당선되면서부터 문인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1933년 구인회를 결성한 그는 당시 문단에서 총망받던 작가인 이상, 박태원, 김유정, 이효석 등과 함께 문학세계를 펼쳐나갔으며 일제 말기에는 문장지의 편집을 맡으며 당대 한국문단의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태준이 남긴 작품 중에서 그죠? 달밤, 가마귀기, 그 다음에 복덕방, 자, 우리 작품이다. 같은 작품들은 단편 소설의 형식적 완성도를 높이고 예술적 가치를 확립한 대표적인 소설로 손꼽힙니다. 그 밖에 사상의 원ля, 왕자, 호동, 황진이 등 다수의 장편 소설을 남기고 있으며 문장 작법, 교본 문장 강화나 산문집 무수록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명저들입니다. 그는 해방 이후에 돌연 이제 월북을 이제 하게 된 이제 월북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월북한 이후에 한때 북에서 조선의 오파상, 모파상이라 불리우는 작품 활동을 해오던 이태준은 한국 전쟁 당시 종군 작가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오기도 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파 투쟁에 휘말려 숙청당하고 마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1937년 조광에 발표된 이태준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복덕방은 1930년대 경성외곽의 복덕방을 배경으로 하여 땅 투기로 인해 파멸하는 한 노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이러한 그죠? 복덕방을 통해서 땅 투기 현상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 중에 하나죠. 자, 구한말 무관이었으나 지금은 복덕방을 운영하는 서참이, 지금 작가가 그죠? 복덕방은 서참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를 빌미로 대섭을 하려는 박희환. 대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여러 가지 집을 팔고 하거나 할 때, 그죠? 문서 작업을 해주는 거죠. 형태죠. 그 다음에 사업을 실패로 재기를 꿈꾸는 안초씨, 그죠? 이 세 노인은 복덕방에서 주로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 세 사람이고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그죠? 세상과 소통하는 어떤 방식을 이렇게 잘 다루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평소에 늘 재기를 꿈꾸오던 안초 씨는 딸과 상의하여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대지만 나중에 그것이 사기였음이 밝혀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래서 안초 씨가 목숨을 끊고 말이죠. 안초 씨의 딸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오직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만을 염려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조차 진정한 애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안초 씨가 있고 그 딸이 이제 무용하는 이제 무용운입니다. 무용운인데 이제 이 딸이 이제 안초 씨가 이런 그죠 불미스러운 일로서 이제 죽게 되자
자기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고 이제 그죠 진정한 애도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를 지켜본 서참이하고 박희원 두 노인은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소설 읽어보시면은 내용도 그래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게 뭘까 옛날 말하고 좀 오래된 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읽기 영상을 좀 들으면은 조금 편안하게 읽어집니다. 그 읽기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2교시 때 대면 수업 때는 여기 지금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아마 대면 수업할 때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틀어서 같이 보면서 이 복덕방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그죠 실제 영상으로 보면서 한번 느끼고 또 이야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그죠 복덕방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소외를 형상화하고 있고 복덕방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복덕방이 아니라 뭡니까? 그 중개소죠. 그죠? 그럼 그것은 이제 그러나 이 소설에서 복덕방은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소유라는 공간으로 안초 씨는 개인에게는 비극적 공간으로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비극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작품을 읽어보시면은 좀 더 와닿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가는 변화된 근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된 새 노인을 통해 가족 간의 대화와 세대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주제가 소통이니까 그죠? 요거는 폭넓게 세대 간의 소통,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일상에서 가까운 존재일수록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특히 가족 경우가 그렇겠죠. 그러나 작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존중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일깨워준다는 거죠. 흔히 그죠? 아주 가까운 친구를 해가지고 그냥 뭐 예를 무시하고 말을 막 하죠. 막 하면은 그 가까운 친구는 뭡니까? 화는 내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또는 뭐 동료, 그 다음에 가족이더라 할지라도 조금 그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나 좀 지나친 말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죠? 그런 뭡니까? 삼가하는 노력이 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읽어보면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나간 어떤 옛날의 어떤 경치, 정치, 감성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교재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그죠? 단편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사실적입니다. 이제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고 현실 비판적이죠. 그 시대의 현실 그죠? 비판하고 배경은 아마 1930년대니까 저도 태어나지 않는 아주 그죠? 옛날의 일입니다. 근데 저도 거기서 이제 또 많이 배울 것도 있겠죠. 공간은 서울의 한 복덕방입니다. 시점은 물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일제강점기 소외된 노인들의 희망 없는 삶. 주제는 노인들의 애처로운 삶에 대한 연민과 가족 연대감이 상실된 세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현대에도 마찬가지 일이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이제 앞에 했던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뭐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어떤 모습을 그린 소설이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복덕방 주인인 서참이하고 서참의 친구인 박희환 영감, 사회 실파로 목감한 그죠? 신세를 지고 있는 안초씨 이 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고 안초씨는 재기를 꿈꾸지만은 투자를 잘못해서 그죠? 음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입니다. 그죠? 그 사이에서 그 가족 간의 이제 자살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그죠? 예, 나오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앞에 소개했습니다. 자, 작품 속 인물은 이야기했죠. 안초씨가 있고, 그 다음에 서참이, 박휘환이 있고, 안경화가, 그죠? 안초씨의 딸이죠. 현대무용가고, 이해타산적이고, 인색하며 냉정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초씨하고 안경화, 이 두 사람 어떤, 그죠? 소통 관계에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초씨의 자살 이유를 아마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부동산 실패에 따른 절망이죠. 정말 1930년대라는 근대화에 적응할 마지막 기회를 이제 잃은 데서, 그죠? 절망에 자살하게 되고, 딸에 대한 절망이죠. 딸로부터의 어떤 소외, 그죠? 무너지는 가족 공동체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살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런 실패를 했더라도, 그죠? 가족의 따뜻한 어떤 뭡니까? 품어주는 가족이 된다면은 자살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족 간의 소외와 이런 잘못된 것들이 엮어져서, 그죠? 자살을 초래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덕방의 의미는, 그죠? 복덕방은 노인들의 쉼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쪽에, 그죠? 놀러 갔다가는, 그죠? 당장 쫓겨나겠죠. 그래서 이제 복덕방은 옛날 노인들이, 그죠? 쉼터로서 여기서 주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복덕방을 배회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의미합니다. 가족 연대감이 상실된 세대와 노인들의 애처로운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복덕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초씨의 딸 안경화의 성격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간이죠. 보통 지금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부정적은 뭡니까? 이기적인 인물이고 효성이 부족하고 자기의 사회적 체면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현대인은, 그죠?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역할을 하며 제 삶을 대해서는, 그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죠? 것들에 충실하지 못하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죠? 복덕방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덕방이 이제 1개숲인데 1개숲은 제가 이제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싶은 사람은 여기 지금 소개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책으로 읽고 싶은 사람은 요청하시면, 그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문 읽기 영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청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영상인데 이것도, 그죠? 50분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대면 수업 때 같이 볼 겁니다. 네, 그죠? 같이 시청을 이렇게 해서, 그죠? 서로 이제 그 시대에 그 시대를 한번, 그죠? 같이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을 읽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는 이제 없는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없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그죠? 글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쭉 읽어보면서 뒤에 교재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읽기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 철석 앞집 판장 밑에서 물 내버리는 소리가 났다. 주먹구구에 골똘했던 안초씨에게는 놀랄만한 폭염이었던지 다리 부러진 돋보기 너머로 똑모이를 쪼으려는 닭의 눈을 해가지고 수채권형을 내려본다.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른 사람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고 나서 또 화면을 돌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이제 마코 값이라는 것은 담배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통화라는 것은 백통으로 만든 돈입니다. 그죠?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드림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옷감을 파는 가게, 지금은 이제 옷감 가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죠? 저도 있습니다. 자, 좀 빠른 분은 그죠? 지금 정지시켜서 읽고 나서 또 플레이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그죠? 옛날 말이 있어서 읽기 좀 그죠? 어려울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죠? 읽어주시고, 자, 여기 있죠? 여기 이제 교재 내용입니다. 이제 발췌된 내용입니다. 이건 아마 읽기 영상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읽기 영상입니다. 자,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량이나 거친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놓으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노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하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예, 이 낡은 솜이 돼 그런지 삭바느질이 돼 그런지 바지솜이 모두 쳐서 어떤 데는 호옷이야. 암만 해도 삿을 한번 사입어야겠다. 하고 딸의 눈치만 보아오다 한 번은 입을 열었더니 어련히 이제 사드리려고요. 하고 딸은 대답은 선선하였으나 셔츠는 그해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도 못하였다. 셔츠는커녕 안경 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1원만 달래도 1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50전 한 입만 주었다.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태만 5, 6원 먹은 것이어서 50전만으로 그런 다리는 어림도 없었다. 50전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촐한 것을 택하던 초시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짝짝이로 드러나는 것을 사기가 싫었다. 차라리 종이 노끈인 채 쓰기로 하고 50전은 담뱃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왜 안경다리는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으로 물었다. 초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0원 80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로 들렸다. 재밌죠? 그게 되게 상관 있니? 아버지를 위해 들었지 누굴 위해 들었게요 그럼? 초시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면 살아서 한 푼이라도 다고 죽은 뒤에 내가 할 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50전이면 왜 안경다리를 못 고치세요? 초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걸 가릴 처지예요. 그러나 50전은 또 막호값으로 다 나갔다. 이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다.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 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초시는 돈의 기묘성을 날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 돈만 가지면야 좀 좋은 세상인가. 심심해서 운동 삼아 좀 나다녀 보면 거리마다 짓느니 고층 건축들이요 동네마다 느느니 그림 같은 문화주택들이다.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물에 가서 가주 튀어나온 미역이처럼 미끼미끼난 자동차가 등떨미에서 소리를 꽥 지른다. 돌아다 보면 운전수는 눈을 부릅떴고
그 뒤에는 금시계줄이 번쩍거리는 살진 중년 신사가 빙그레 웃고 앉았는 것이었다. 예순이 내일 모레 젠장할까? 초씨는 늙어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더 늙기 전에 적게 돈 10,000원이라도 붙들어 가지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교섭해보고 싶었다. 지금 이 꼴로서야 문화주택이 암만 서기로 내게 무슨 상관이며 자동차, 비행기가 개미떼나 파리떼처럼 퍼지기로 나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냐. 세상과 자기와는 자기 손에서 돈이 떨어진 그 즉시로 인연이 끊어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면 송장이나 다름없지 뭔가. 초씨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 지가 이미 오래였다. 무슨 수가 없을까? 또 무슨 그루터기가 있어야 비비지. 그러다가도 그래도 돈양이나 엎질러 본 녀석이 벌기도 하는 게지 하고 그야말로 무슨 그루터기만 만나면 꼭 벌기는 할 자신은 가졌다. 그러다가 박희환 영감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관변에 있는 모 유력자를 통해 비밀리에 나온 말인데 황해연변 제2의 나진이 생긴다는 말이다. 지금은 관청에서만 알 뿐이나 축항용지는 비밀리에 매수되었으므로 불어나여 당국자로부터 공표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럼 거기가 황무지인가? 전답들인가? 초씨는 눈이 뻘게 물었다. 밭이라네. 밭? 그럼 매평 얼마나 간다나? 저 몰랐대. 관청에서 사는 바람에 아무리 시골 사람들이기로 그만 눈치 없겠나? 그래도 무슨 일로 관청서 사는지는 모르거든. 그래? 그래, 그리 오르진 않았고 아마 평당 25, 6전씩이면 살 수 있다나 보대. 그러니 화중지병이지 뭘 하나 우리가. 조씨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정말이기만 하면 한 시각이라도 먼저 덤비는 놈이 더 남는 판이다. 나진도 5, 6전 하던 땅이 한번 개항된다는 소문이 나자 당년으로 5, 6전의 100배 이상이 올랐고 3, 4년 뒤에는 땅 나름이지만 어떤 요지는 1000배 이상이 오른 데가 많다. 다 산 나이에 오래 끌 건 뭐 있나. 당년으로 넘겨도 최소한도 5원씩이야 무려태지. 혼자 생각한 초씨는 대관절 어디란 말이야 거기가? 하고 나앉으며 물었다. 구글 땐들 아나. 그럼 그 못이라는 이만 알지. 그러긴 날들은 다 10,000원이라도 자본으로 운동하면 자기는 거기서도 어디가 요지라는 걸 설계도를 복사해낸 사람이니까 그 요지만 산단 말이지. 그리고 많이도 바라진 않아. 비용 죄다 제치고 순이익에 이할만 달라는 거야. 그럴 테지. 누가 그런 자국을 일러주고 구경만 하자겠나. 이할이라. 이할. 초씨는 생각할수록 이것이 훌륭한 그 무슨 구루터기가 될 것 같았다. 나진의 선례도 있거니와 박희환 영감 말이 만주국이 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지므로 황해연변에도 을의 나진과 같은 사명을 갖는 큰 항구가 필요할 것은 우리 상식으로도 추측할 바이라 하였다. 초씨의 상식에도 그것을 믿을 수 있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피존을 사서 거기서 아주 한 대를 피워 물고 들어왔다. 어째 박희환 영감이 종일 보이지 않는다. 다른 데로 자금 운동을 다니나 보다 하였다. 서참이는 점심 전에 나간 사람이 어디서 흥정이 하나 떨어지노라고인지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안초씨는 미닫이 틀 위에서 다 낡은 화투를 꺼내었다. 이거 봐라. 여간에선 잘 떨어지지 않던 거북패가 단번에 똑 떨어진다. 누가 옆에서 좀 보아줬으면 싶었다.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 않어. 이제 재수가 티나 보다. 초씨는 반도 타지 않은 피존을 행길로 내어 던졌다.
출출하던 판에 담배만 몇 대를 피우고 나니 목이 걸걸해진다. 앞집 수채에는 뜬물이 떠내려가다 막힌 녹두 껍질이 그저 누렇게 보인다. 오냐, 내년 추석엔. 조씨는 이날 저녁에 박희환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서 하였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10수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시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같이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 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씨가 박희환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지지콜콜이 캐어물었다. 그러면 초씨는 또 박희환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1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50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3,000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초씨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뻤다. 서참의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 굳이 널 시켜 내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니깟 놈이 천생 각괴지 별거냐.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씨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염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000원의 순이익이 5, 6만 원은 될 것이라 10,000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하는 타협이 생겨서 안초씨는 으실으실 그 이를테면 사위 녀석 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 나섰다.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아주 악한 꿈이었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들여다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 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서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소가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받지만 벼락은 초씨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재물이란 진작간의 의리도 배추 밑돌이듯 하는 건가 단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못 고쳤다. 그러나 이제는 50전짜리는커녕 단 10전짜리도 얻어볼 길이 없었다.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전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씨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솜의 끝을 불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여름이 극성스럽게 더웁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서리가 일찍 내렸다. 서참이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에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시커멓게 죽고 말았다. 참이는 머리가 띵하였다.
요즘 와서 울기 잘하는 안초 씨를 한번 위로해 주려 어쩌녁에는 데리고 나와 청요리집으로 추탕집으로 새로 2점을 치도록 돌아다닌 때문 같았다. 조반이라고 몇 술 뜨기는 했으나 해도 그냥 빽빽하다. 안초 씨도 그럴 것이니까 해는 벌써 오정 때지만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려고 부지런히 내려와 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배발이 아직 내걸리지 않았다. 이 사람 봐 어느 땐 줄 알고 코만 고누. 그러나 코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다지를 밀어제친 서참이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안초 씨의 입에는 피, 얼굴은 잿빛이었다. 아니, 참이는 우선 미다지를 닫고 눈을 부비고 초씨를 들여다보았다. 안초 씨는 벌써 아니요. 안초 씨의 시체일 뿐이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무슨 약병 하나가 굴러져 있었다. 참이는 한참 만에야 눈물이 나왔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재 내용이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 좀 있죠. 요것도 마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거니까 그죠? 어쩌누 이걸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이다. 관청에 와서 알려야지. 아스세요. 하고 그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제 명예도 좀...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애빌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참이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로 할까? 네. 서참이는 다시 앉았다. 부친 위에 보험 든 거 있지? 네, 간이 보험이에요.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타노? 480원이요. 부친 위에 들었으니 부친 위에 다 써야지. 그럼요. 그럼 돌아가니가 늘 속사슬 입고 싶어 했어. 좋은 털사스 하나 사다 입히고 그 외 진견으로 수의 일습 잘하고 선산이 있나 묻힐 때가. 웬 그런 준비야 있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로 널찍하게 사고 장례식을 잘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게야. 알아들어? 네. 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안초 씨의 소위 연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다. 서참이와 박희환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갔다. 박희환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2원을 서참이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애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연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온 사람들 같았다.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노라고 끄끄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가지고 신식상복이라나 공당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20명 관 앞에 와 꾸벅거렸다. 그리고 무엇라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이도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하더니 조사를 하였다. 나 서참일세 알겠나? 자네 참 호사야 호살세.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런 호사를 해보겠나? 인전 안경딸이 고칠 걱정도 없고 아무튼지 하는데 박희환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 그려 하며 서참이를 밀어냈다. 박희환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양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참이와 박희환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예. 마지막 여운이 이제 깊게 남는 마지막 결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그죠?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하고, 그죠? 시대 배경,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도 이제 잘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숲과 서기숲은, 나중에 또, 그죠? 이 과제로, 그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 여기 이제, 해야 될 과제도 많으니까, 그죠? 1번하고, 2번 하고, 그죠? 3번도, 그죠?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그죠? 앞에서, 그죠? 죽음이란 요인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 아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죠? 우리가, 구주차, 여기, 그죠? 내용 구주차, 2교시, 그죠? 대면 수업이죠. 대면 수업 때 우리가 복덕방에 대한 그죠 영상을 좀 감상하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그죠 4번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 낼 준비를 하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1, 2, 3, 4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3주차인가쯤 되면 그죠 영화 감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도 그죠 과제 하나 그 다음 독후감 과제 하나 독후감 있었죠. 그래서 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 그 다음에 영화 감상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주차가 아니고 잘못해서 10주차죠. 그죠? 잘못했습니다. 자 10주차 2교시 대면 수업 때 9주차 아닙니다. 10주차 그죠?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